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 중이죠. 수도권에서는 2.5에서 2단계로 낮추고 나서 확진자 수가 다소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앞으로 계속 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도 증가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종식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가장 큰 위험 3대 요인으로 추석, 독감, 그리고 겨울을 꼽으면서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난동을 부린 30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앞서 A씨는 평택 한 편의점 점주와 말다툼을 한 뒤에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 내부로 돌진했는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녀의 그림을 제출했는데 해당 그림을 점주 B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죠. 알고 보니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택배 이송 과정에 분실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택배로 선물 보내실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4천여 명의 택배기사들이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고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더는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면서 택배 노동자의 심정을 헤아려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내리다가 서서히 잦아들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 14도에서 19도,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월 18일 금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주치 선생님들 소개해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연 한의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 가이드 배동성 씨, 이보은 요리연구가 또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건강 얘기 나눠볼까요? 자, 오늘 건강 주제. 자, 오늘 힌트로 또 알아볼 텐데 세 가지 힌트를 드릴 겁니다. 드리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부터 함께 보시죠. 도넛. 아주 맛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네. 빵 좋죠. 아, 커피에다가 튀김에. 튀김 좋죠. 아, 옆에 떡볶이까지 보이고요. 새우튀김인가 봐요. 네, 새우튀김. 과자까지. 네. 아,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나오는데요. 도넛까지 나왔어요. 아, 지금 하나 딱 먹었으면 좋겠네요. 아, 초콜릿 쿠키. 초콜릿. 오.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작부터 너무 세요, 이거. 이게 어떤 유명한- 질환과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네. 비만이지, 비만. 비만이죠. 살찌는 거 진짜 같은데? 이거 먹으면 무조건 살찝니다. 네. 그렇죠. 특히 맞아요. 아침에 먹으면. 네. 이 음식들 너무 맛있고 좋은데 네. 근데 대부분 이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 설탕, 네. 또 정제된 곡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유발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래, 비만을 유발하는 거. 살찌는 거. 그렇죠? 네. 당뇨를 유발? 근데 아닌가 봐. 우리. 아닌가? 네.
자, 다 다음 의미가 뭘까요? 있는 네. 발언이긴 한데. 네. 자, 한번 맞추시면 안 돼요. 1단계에서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힌트 함께 보시죠. 네. 오. 야, 12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러면 지구 3바퀴 길인데요. 그러니까 네. 운동해라 이거 아니에요, 운동. 네? 아니, 비만이 올 것 같으니까 운동해라. 그렇죠. 그렇죠. 평생 우리가 걷는 걸음 숫자? 뭐 그런 거. 이걸 걸을 수 있을까요? 그걸 걸을 수 있어요. 이봉주면 모를 것 같아요. 진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것의 길이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우리 몸에 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몸 중 가장 긴 게 머리카락인데 여자들 머리카락 합치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가장 긴 게 아니야. 장 아닐까? 장? 아니, 그래도 그 정도까지 가겠어. 그건 아닌가? 세포 아니야, 세포. 우리 세포들요. 세포일 수도 있겠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알면 안 되죠? 이두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거 보고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 영상 함께 보시죠. 가을입니다. 단풍? 예쁘게 들었다. 자, 단풍놀이인데요. 어디야? 보기만 해도 좋기는 한데. 그렇죠. 이게 무슨 힌트가 될까요? 단풍하면 단풍? 색깔이 일단은 가을이다. 가을산. 빨갛잖아요. 가을산. 네, 빨갛잖아요. 예뻐. 불국사도 나왔어. 뭔가 지루한 얘기하는데 붉은 단풍 얘기하는 건데 지금. 붉은 단풍. 네, 뭘까요? 붉은 단풍. 갑자기 좀 생뚱맞죠? 네. 1년 중에 바로 지금 9월, 10월 이때쯤에 이 질환이 갑자기 폭증을 하고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을 단풍이 나온 거예요. 네. 환절기에 단풍의 색깔하고는 뭐가 관계 있을까요? 없어요? 색깔도 색깔도 관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연관이 같아요. 있는데요. 네, 연관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행복진료실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혈관 건강을 잡아라. 잡아라. 혈관 건강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혈관이구나. 네. 우리나라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암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 암이죠. 그런데 2위와 4위에 해당하는 원인은 각각 심장 질환, 그러니까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위에는 폐렴이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 10대 주요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그거 말고도 이 혈관성 질환에 해당하는 치매도 있고요. 또 고혈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사망 원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결국은 혈관 질환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율을 갖고 있고 이 암은 사실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할 수 있죠. 미리 진단이 되고 어느 정도 기대 여명이 얼마나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또 치료하는 길도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혈관성 질환은 정말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증,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또 갑자기 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죽을 수 있는 바로 이 병, 바로 혈관 질환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갑자기 부고가 뜨거나 그 유명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네. 김영공 씨도 씨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혈관 질환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또 혈관 질환은 급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혈관은 75% 이상이 막힐 때까지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증 합병증이 와야지만이 그때서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대부분 돌연사하고 급사를 한 줄 알지만 이미 안쪽에서는 곪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해 보이지만 75%라면 우리 중에서도 막혀 있다. 그럴 수 그런 있죠. 얘기예요. 네. 모르는 거죠. 75%니까.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 우리가 혈관 질환이다 이렇게 해서 몰라서 그렇지 주변에 많은 거고 또 하나는 아까 힌트 중에서 보니까 그 혈관이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지구를 그렇게 돌 만큼 그렇게 길다는 것도 그렇죠. 몰랐고. 네. 이 특히나 한국인의 만성적인 고질병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저는 알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있고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으시고 다 나온 거네. 고혈압, 주변에는 당뇨, 다 고지혈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고지혈증. 그렇죠. 네. 고혈압, 고지혈증. 그렇죠. 저도 고혈압, 고지혈증이 초기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 전부 다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요. 배동석 씨 말씀하신 이 고지혈증, 또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합니다. 실제로 뇌졸중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시는 이 환자분들 중에서도요, 애초부터 고지혈증이 진단되는 환자도 40% 이상이고, 퇴원할 때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봤더니 이분께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 있어서 관련된 약을 처방해드리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던 환자도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이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 혈관 질환의 아주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 고지혈증을 저는 중증 혈관 질환으로 가는 직행열차다라고 표현을 해요. 특히 이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 2명 중 1명이 걸려 있을 정도로 대부분은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인의 고질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고지혈증이 있으면 피가 얼마나 탁해지는 거고 건강에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아, 네. 그래서 제가 또 오늘도 준비했는데요. 네. 지난주에 제가 혈관 모형을 고무호수로 보여드렸더니 정말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네. 이 우리 몸속에 고지혈증, 예를 들어 뭐 당뇨가 있다거나 이렇게 염증성 반응이 심해질 수 있는 질환이 있을 때 혈액의 점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니, 여기 오늘도 준비되어 그러면- 있는 이 실린더를 혈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제가 준비한 이 두 가지의 용액이 각각 정상적인 혈액과 약간 점도가 높아져 있는 혈액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정상적인 혈액을 한번 혈관 속에 흘려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잘 흐르게 될지. 실제로 저희가 혈액을 뽑아보면요. 네, 약간 이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작진이 아주 정말 비슷하게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혈액이에요. 네, 정상적인 혈관이 이 정도 비슷한 이 점도를 가지고 흐르게 되는데요. 제가 이상지질혈증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들 점도가 높아져 있는 혈액을 준비한 걸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아유, 벌써 뭐. 네, 벌써 네, 굉장히 케첩 느리게 같은 거야.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아니, 진짜 혈관에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이 중성지방 수치가 400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요, 네. 혈액을 뽑을 때 굉장히 점도가 높아져 있어서 이 시험관에 넣고 흔들어 보면은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정도의 점도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밀려가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아니, 네. 저는 지금 끈적끈적하고. 사실 우리 장 교수님이 네. 지금 이 정도로 위험하니까 조심해라라고 일부러 좀 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느리게 혈액을 따라서 혈관을 따라서 돌아다니게 되니까 네. 혈액 속에 정체가 일어나고 이 혈관에 염증성 반응이나 상처가 일어났을 때 훨씬 더 이 네. 지방 물질이라든지 염증성 물질도 침착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피가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쌓였으니까 저런데 기름기 뭐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뭐예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고지혈증 진단을 할 때도 우리가 중성지방과 이 총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 기준치보다 저 중성지방이 높거나 또 총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또 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더라도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도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좀 비슷한 네. 건 줄 알았는데 또 다르긴 다른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른다면은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성향의 지방질 물질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중성지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방 자체가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그 중에 대부분이 중성지방입니다. 이 중성지방 수치는 우리가 먹는 물질,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 물질로부터 거의 7, 80% 이상을 합성해내는 거거든요. 이 전체적인 콜레스테롤을 보더라도 스테로이드 계열의 유기 물질의 일종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콜레스테롤의 전체적인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가운데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먹는 게 탄수화물이 이렇게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고지혈증을 다스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 먹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도너츠라든지 네. 빵 같은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밀가루라고 해서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정제된 그런 상태의 밀가루 가공식품들, 그러니까 아주 고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들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방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탄수화물로부터 우리 간에서 체내에서 합성해내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훨씬 더 급격하게 변하고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어쨌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해야 우리가 고지혈증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이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보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아니, 우리 배동성 씨 같은 네. 경우는 지금 막 환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화가 나네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려고 지금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김원쌤. 네. 해결해 아니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요 우리 네네. 배동성 씨를 위해서 좀 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밥상,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해봅시다. 자. 네, 보온의 밥상입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네, 보은의 밥상. 오늘 기대됩니다. 네. 아유 후딱 왔네요 제가. 아니 우리 배동석 씨가 네. 혈관 건강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중성지방을 네. 탄수화물이 높인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밥심으로 먹고 사는데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쵸. 먹자니 걱정스럽죠. 맞아요. 오늘 보은쌤이 해결해 주십시오. 네. 아, 근데 우리가 당이 높아진다고 해서 또는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제대로 잘 먹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먹어야 잘 그렇죠. 먹을까요? 그래서 제대로 잘 먹는 방법을 네. 제가 좀 생각을 했더니요. 바로 이 방법 같아요. 네. 바로 현미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오, 현미. 네. 현미가 사실은 이게 그 굉장히 그 혈관 건강에 좋은 식재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미를 이용을 해서 제가 오늘은요 현미를 넣은 콩나물 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에다가 맛있겠다. 같이 두부 조림까지 같이 섞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할 때 이제 현미파냐 백미파냐 네. 요즘 갈림길이 있는데 그쵸. 혈관 건강에 정말 나쁜 건 이 혈당이 이렇게 확 올라가. 널뛰기를 하면 안 좋아요. 널뛰기. 근데 이제 현미 같은 경우는 혈당이 이게 확 올라가 확 떨어지는 걸 막고 네. 천천히 올라가게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혈관 건강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현미밥을 먹으려면 꼭꼭 잘 씹어 드시는 분들이 드셔요. 네, 네. 맞아요. 또 현미밥을 먹을 때는 밤 한 개를 불러줘야 돼. 네? 아, 나 무슨 소리가 했어. 네, 네. 자, 이제 근데 현미를요 밤 한 개 부르지 마시고 이거 불려야 돼요. 근데 보통 불릴 때요. 그렇죠. 부드럽게 한다고 소금 넣으신 분이 있고 네. 어떤 분은 뜨거운 물에 이렇게 불리신 분이 있고 한데 근데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현미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현미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불리는 물을 넣잖아요. 그러고 나서 건 다시마 한 조각을 넣어주면 다시마로 인해서 현미가 훨씬 더 잘 불려질 뿐만 아니라 다시마가 감칠맛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미를 훨씬 더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현미를 불리실 때는 꼭 1시간 불리실 다시마. 때 다시마를 좀 넣어서 불리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다시마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사방 5cm짜리 하나 정도 넣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미를 이렇게 불려놨으면 이제 백미도 같이 섞어야 되는데 제가 왜 백미를 같이 섞냐면 현미만 하면 싫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너무 거칠다. 네. 또 소화도 조금 좀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현미에다가 백미를 똑같이 한 컵씩 넣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콩나물이 있습니다. 콩나물도 우리가 대부분은 콩나물 우리가 찜하거나 이렇게 콩나물밥 할 때 이렇게 대가리 머리를 좀 자르시는 분 계시는데요. 여기에 영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듬어서만 준비를 하시고요. 제가 요거를 우리 특별히 제가 전기밥솥을 이용을 해서 레시피를 만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가마솥에다가 요걸 한번 지어보려고 해요. 그래야 좀 맛있잖아요. 가마솥 좋지. 네. 그래서 또 여기 누룽지가 생기잖아. 그렇죠. 네. 요 현미하고 백미하고 일단 섞으세요. 이 비율은- 부분은 비율은 백미도 있나요? 뿌리나요? 네. 불리나요? 그럼요. 1대1? 네, 1대1로 하시면 1대1. 좋아요. 네. 근데 우리 집은 현미를 좀 굉장히 잘 먹어요 하시는 분은 현미가 1과 2분의 1컵, 백미가 2분의 1컵. 네, 아니 2분의 1컵 이렇게 해서 2컵만 네. 준비하시면 2컵. 되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네. 넣고. 야, 좀 콩나물 넣어주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콩나물밥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콩나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양념 간장에다 네. 다 맛있죠. 비벼서 그다음에는 네. 요거 잣을 좀 넣어주세요. 잣은 네. 또 넣는 거 처음 봤네요. 네, 이 콩나물밥에다가 잣을 넣으면은요 네. 훨씬 더 고소할 뿐만 아니라 네. 이 고소한 맛이 콩나물의 비린 맛도 좀 없애주고요. 그리고 가을 잣이 굉장히 네. 좋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데다- 잣을 넣으면 또 이렇게 고급져져. 네.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밥물을 잡는데요. 밥물 잡을 때는 제가 2컵 넣었잖아요. 네. 2컵 넣었으니까 2와 2분의 1컵을 넣으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밥 지을 때고요. 콩나물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네. 2와 2분의 1컵이 아니라 2와 4분의 1컵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고 이걸 이제 밥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보은 선생님이 가지고 나오는 저 무쇠솥 참 탐나. 맞아요. 안 드립니다. 저렇게 광내를 내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간대요. 요거 네. 제가 할머니한테 받은 한 50년 된 거. 아이고 그러시군요. 절대 받을 수가 없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두부조림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양념장 대신에 두부조림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양념장에 나트륨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간장도 많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두부조림에 있는 양념장으로 같이 비벼 드시고 두부조림도 반찬으로 같이 드시면 이게 조금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두부조림 좋습니다. 네. 두부조림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두부조림은요. 네. 사실은 요게 써는 게 관건이에요. 써는 게요? 요게 보통 이제 팩에 들은 두부조림이거든요. 네. 두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어머님들은 요렇게 썰어가지고 그냥 두부를 부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옆으로. 두툼한 게 좋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두꺼운 두툼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두껍죠. 요거는 보통 3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네. 아, 이건 또 정말 처음 보네요. 아,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번 추석에들 저 두부 많이 지지실 텐데.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프라이팬에다가 그 다음에는 요거를 조금 절임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두부절임 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소금으로 그렇죠. 다 절이죠. 소금으로 뿌리지 마시고요. 요렇게 올리고 나서 아, 진짜 여기 지금 살짝 두툼해요. 두꺼우니까 요거를 한 번 더 네. 이렇게 1cm 간격으로만 해주세요. 네. 전 두꺼운 거 먹을 거예요, 그래도. 이따. 네. 근데 이렇게 가로로 써는 이유가 있어요. 이래야 두부가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 간이 잘 배이거든요. 네. 그렇구나. 대부분 세로 썰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새로워져. 그렇죠. 네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밑간을 한번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두부 밑간 그러면 소금을 하잖아요. 기본이죠. 네. 근데 저는 국간장을 합니다. 국간장. 네. 이거 좀 특이하네요. 네, 국간장을 이렇게 발라서 합니다. 아, 밑간을 국간장으로 해요. 국간장으로. 소금이 아니라. 네. 네. 왜 국간장으로 하냐면요. 우리가 소금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밑간은 되나 안에 있는 간수뿐만 아니라 산포화 때문에 두부가 갖고 있는 수분까지 다 빼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이 두부가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밑간 하고 나서 예. 어느 정도 더 봐야 되는 요거는 거예요? 10분만 있으면 10분 정도. 네. 그럼 금방이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잠깐만 요거 좀 뺄게요. 조심하세요. 네, 요거 잠깐 빼주시고요. 자, 이쪽에 올려놓고요. 요것도 올려놔주세요. 네. 여기 10분 동안 우리는 네. 뭘 하냐면 양념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양념장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른 표고버섯이에요. 근데 말린 표고버섯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렇게 양념장 한 컵에다가 양념장을 넣을 물 한 컵에다가 이렇게 불리세요. 그러면 표고버섯 우린 물로 양념장을 만드는 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곱게 썰어주세요. 또 그거 안 버리시고. 네, 전 안 버려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같이 이제 양념장을 섞어주는데 제가 요거 이제 10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요걸 좀 부칠게요. 네. 아니 조림이라는데 구워요? 네.
왜 구워서 그러냐면은요, 이렇게 한번 구워서 조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두부 조림했더니 왜 이렇게 다 부서지냐 하시거든요. 부서짐이 없고요. 한번 구웠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해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어머님들이 이렇게 두부 부치다 보면 딴 거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두부가 탈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아보카도 오일이라 발연점이 워낙 높아요. 한 270도 정도 네. 되거든요. 그래서 타지 않아요. 건강에도 좋겠어요. 아보카도니까. 요거를 네네.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요거 붙이는 거는 우리 차윤환 박사님이 붙여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분 옛날부터 벽지 많이 붙여보셔갖고 다 붙일 거예요. 아니에요? 네네. 아니에요. 요리를 안 해보셔서 붙이라 그랬더니 주걱을 부부가 없어갖고 집에서 그냥 대충 저렇게 하는데. 오늘 차윤환 박사님이 저를 여러 번 웃기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국간장으로 밑간을 한 두부였고요. 그 정도 두고요. 네, 타지 네. 않도록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어요. 네. 그 다음에는 요게 지금 아까 제가 지금 표고버섯 네. 불려놓은 거 썰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요거에다가 요 아까 표고버섯 우린물 있었죠. 네, 네, 요걸 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하십니다. 자, 양념 들어갈 거 좀 자,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그다음에 요거 간장이에요. 네. 예, 아까는 국간장을 한 큰술 정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진간장을 한 진간장. 큰술 정도 하면 짜지 않게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설탕 대신에 매실청 매실청. 넣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다음에 약간 고소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 참기름이에요. 네. 참기름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깨소금까지 이렇게 같이 깻가루까지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걸 잘 섞어요. 선생님 언제쯤 뒤집어야 될까요? 뒤집으셔도 괜찮아요. 잠깐만요. 조금만. 자, 이보은 쌤 속 뒤집지 마시고 잘 뒤집어 주세요. 자, 괜히 근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잘 못 뒤집어서 네.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미리 붙여놨어요. 노릇노릇하게. 자, 요 아셨군요.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붙여놓은 거에다가 선생님 네. 요거 대파, 대파. 그다음에 요 고춧가루 주세요. 요거를 대파 위에다가 이렇게 끼얹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간 만큼 예. 더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두부나 고기나 뒤집을 때 잘 뒤집어야지. 네. 그리고 회식할 때 그다음에는 혼났어. 요거 지금 표고버섯이잖아요. 네. 표고버섯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양념장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세요. 맛있겠다. 아유. 이쁘게 이렇게. 원래 다 이렇게 건져내고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편하게 프라이팬 하나 가지고 구이도 되고 그다음에 조림도 되는데요. 네. 만약에 아예 나는 좀 귀찮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 양념장 따로 만들어서 요 부쳐놓은 구이 가지고 찍어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요 콩나물 밥에다가 같이 요거를 해서 양념을 해서 잡숫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데 자, 요거 보세요. 이렇게 네. 보글보글 좀 끓고 있잖아요. 보글보글 끓을 때 뚜껑을 살짝 덮어서 네. 몇 분? 요 온도를 살짝 올려주시는 게 좋은데 한 네. 1분 정도만 뚜껑을 덮어서 살짝 온기를 주시면 돼요. 1분 정도. 그러면 훨씬 더 양념장이 두부에 이렇게 잘 퍼지거든요. 네. 자, 그리고 요 두부는 지금 차윤환 교수님이 잘 못 붙여서 요건 그냥 우리가 이따 먹기로. 네. 그냥 두부채 먹는 네. 걸로. 네. 그래서 온기가 이렇게 퍼질 때 뭘 넣느냐? 아까 고추 준비해 놨었잖아요. 네. 청양고추인가요? 네, 청양고추를 이렇게 청양고추.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홍고추. 홍고추예요. 네. 아유, 먹음직스럽다, 진짜.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는데 보시면 국물이 좀 있죠. 네. 제가 일부러 국물을 좀 낙낙하게 넣었어요. 왜냐하면 밥을 비벼 먹어야 돼요. 아이고, 그래. 밥 비벼 먹으면 맛있죠. 야, 오늘 현미 돌솥밥에 네. 두부 조림까지. 네. 야, 끝내주게 단백질이 끝내주겠네요. 그렇죠. 네. 이건 위에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한 판으로 되어 네. 있는 뭐 피자나 부침개 같은 그쵸. 느낌이 있어요. 위에서 느낌이죠. 보면. 아니, 근데 저런 데다가 저게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네. 네. 일석이조네, 정말. 이거 근데 선생님 두부가 영양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제 혈관 건강 그러면은 가장 먼저 공급해줘야 되는 게 혈관이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단백질인데 두부가 콩에서 단백질만 뽑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백질 덩어리에다가 거기다가 수분까지 있어서
소화도 잘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고기도 고기지만 두부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게 혈관 건강이나 뭐 근육 생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지금 보시면 고추를 이렇게 하나 쫙 했잖아요. 네. 고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막 열이 나죠? 땀도 나고 열 나잖아요. 네, 네. 이게 결과적으로 심장이 막 팍팍 뛰니까 혈관에 끼어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이게 물로 확 밀어내는 것처럼 예. 제거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 이제 두부하고 이렇게 지짐해서 막 예. 먹는 거 이거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현미 콩나물밥이 됐는지 이야. 한번 볼까요? 네. 아, 제가 한켠에서 저 하고 솥밥. 있었는데 보세요.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바로 먹으면 진짜 그래서 맛있죠. 네, 요 두부 조림하고 같이 잡수시면 되는데요. 네. 자, 제가 오늘- 요거를 좀 퍼드 있게 우리 차영남 박사님이 이쪽으로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야,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오길 잘했다. 침샘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야, 뭐 절 주시면 제가 아까 오니까요. 네, 제가 갖다 그럴까요? 드릴게요. 네. 여기서도 좀 밀렸어요. 아이고, 먹음직스러워요. 아, 저 양념장에 이렇게 싹싹 여기 양념장 있으니까 요거. 두부랑 같이 먹으면 네, 두부랑 같이 잡수시면 진짜 맛있죠. 네. 제가 오늘 일부러 따끈따끈한 거 드리려고 예야. 요거 드린다고. 요거 아까 시작할 때 불 켜고요. 네. 또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지금 만든 밥이에요. 아니, 저는 저 이보은 선생님의 솥밥 밥맛을 알거든. 진짜 보물입니다. 맛있다고 저거. 하니까 한 숟가락 더 드리려고. 우리 이기용.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맛있겠다. 선생님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진짜 잣향이 나요. 네. 고소한 향이 많이 나는데요. 아유, 맛있겠다. 이게 향 자체가 이거 오늘 준비가 안 되시면은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한번 네.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두부에 이제 양념장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걸 쓱쓱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콩나물밥 진짜 오랜만이야. 이건 우리 차 박사님 거. 이렇게 두부랑 하시고요. 같이? 두부 조림 제가 드릴게요. 이걸 빼야 먹을 수 있겠다. 네, 빼셔야 돼요. 괜찮아요? 너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네. 야, 이 조리 과정 중에서 소금은 하나도 넣지를 않으셨어요. 네, 네, 네. 일부러 국간장을 네. 했는데요. 국간장이 감칠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발효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소금을 조금 줄이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장을 쓰시면 훨씬 더 나을 것 맞습니다. 같아서요. 아니 콩나물이 근데 밥에 들어가서 같이 익었는데 어떻게 무르지 않고 이렇게 아삭하게. 아삭아삭해요. 네. 아, 맛있 이게 밥물을 잘 맞춰야지 저렇게 아삭아삭한 맛이 나는데요. 보통 1대1로 밥물을 맞추면 안 되고, 보통 1대 1.5로 밥물을 맞추면 안 되고요. 1대 1.2로 밥물을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콩나물에서 수분이 좀 나오거든요. 네. 저는 뭐 양념 간장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두부만 네, 두부로. 올려서 네. 콩나물을 같이 먹었는데 딱 맞아요. 네, 딱 맞죠, 간이. 제가 아까 이보은 선생님이 밥을 하실 때 한 가지 좀 저기 저렇게 하는 게 맞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쌀 넣고 콩나물 위에 얹고 물 맞췄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림 같은 거 하면 밑에 무 깔고 뭐 고등어 올리는데 콩나물이 위에 올라가니까 열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그다음에 물 위에 있는 밑에 있는 물이 콩나물에 자꾸 또 들어오는 면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콩나물이 이렇게 누르거나 질겨지지 않고 이렇게 아삭한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요 들어가는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 제가 지금 살짝 따로 준비한 게 요게 뭐냐면 아까 두부 양념장이에요. 네네. 두부 양념장 이렇게 비벼 먹으라고? 넉넉하게 비벼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죠. 그렇죠. 네, 그 옆에 제가 두부 양념장 조금 놔드렸거든요. 자, 여기. 진짜 맛있다. 두부가 너무 맛있다. 와. 이거는 진짜 두부 안 먹는 아이들도 너무 너무 좋아할 맛있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부를 새로 썰기를 하면은 사실은 두부가 수분감이 밑으로 쭉 내려오기 때문에 납작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딱딱해지는데요. 이렇게 가로 썰기 해가지고 조림을 하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훨씬 더 폭신폭신하거든요. 어머님 오늘부터 어머님들 이제 가로 썰기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 계속 방송 있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자, 먹는 거 마무리해야 되나? 끝났으면 좋겠는데.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레시피. 혈관 건강 지키는 현미 콩나물밥과 두부조림 만들어 볼까요?
우선 현미 콩나물밥의 재료와 두부두름의 재료를 각각 준비해 주세요. 현미 콩나물밥은 다시마를 넣은 물에 불린 현미와 백미를 밥솥에 담고 그 위에 콩나물과 잣을 올리는데요. 이어서 두부조림은 부침용 두부를 크게 8조각 정도로 잘라서 국간장으로 미리 간을 해두는 게 포인트. 아보카도 오일에 노릇하게 부친 후 버섯물에 고춧가루와 간장, 매실청,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두부에 바르고 표고버섯과 대파, 고추를 올린 후 뚜껑을 덮고 5분만 졸여주면 완성! 즐거운 주말, 혈관도 즐거워지는 현미 콩나물밥과 두부조림 어떠세요? 사실 그냥 계속 먹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진도 나가야 되니까 오늘 저희가 혈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또.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혈관 건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지혈증이 걱정되어서 산에 자주 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산을 타면 혈압 올라가서 더 안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운동이 되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등산을 하면 혈관에 도움이 되나요? 자, 등산을 하면 혈관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면 O 아니면 X 생각을 표현해 주십시오. 자, 들어주세요. 오. 전 됩니다. 당연히 오. 등산은 좋잖아요. 뭘 해도 좋을 것 왜냐면 같아요. 우리가 저 히말라야나 네. 이런 정말 에베레스트 정말 K2 이런 데 가는 거는 전문가들이 가야 되고 우리는 뭐 낮은 앞산, 산, 딥산, 그쵸. 앞산 동네 그거, 뒷산. 예. 네. 동산. 얼마나 좋아요. 네. 그거는. 등산 자신한테 네, 맞게 좋을 이렇게 것 같아요. 천천히 막 뛰어다니시는 분들 말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도움이 돼요. 다 맞히셨고요. 네. 정답, 풀이까지 다 해주셨어요. 풀이까지 다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춥거나 더울 때, 네. 이렇게 기후 조건이 안 좋을 때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자신한테 맞는 높이로 조금 걸어주시면 되는데, 걸으면서 혹시 통증이 있거나 저림이 온다고 그러면 무리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게다가 이 65세 이상의 혈관병, 그중에서도 혈관경색은 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혈관 쪽에 이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고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찾아오거든요. 따라서 아침에 일찍 너무 무리된 산에 올라가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 K2 안 되죠. 네, 그래서 조금 야트막한 산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네.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또 강도보다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약한 강도로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저강도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어요? 그건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라도 나갈 수가 없고 코로나 아니면은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제자리 걷기 운동법입니다. 제자리 좋다. 근데 약간 좀 변형을 줘봤어요. 운동이 될 수 있게. 이건 제가 나가서 직접 한번 아, 예. 보여드릴게요. 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대표로 제자리 걷기로 이게 될까? 또 실내에서? 네.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또 우리 대부분 실내에서 이제 앉아서 네.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많죠. 네. 잘 안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억지로라도 좀 일어나서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너무 앉아 있다 보면 네. 실제 또 치질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머나. 네. 그리고 이런 근육이 약해지면서 관절염이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제자리 걷기 네. 운동법인데 손동작이 좀 있어요. 손동작이. 네. 대부분 우리 이렇게 크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거보다 각도를 더 줘서 한 팔은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치매 예방도 될 수 있으니까 좀 이거 이렇게 인민군들이 걷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한의학에서는 뭐 기행증 혈행증 기행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움직여주면 기가 움직이면서 많이 피가 움직인다. 쭉쭉 잘 돌게 된다. 이러면서 뭐 혈액이 막히거나 하는 것들을 예방해 준다고 해서 제가 손을 좀 오버해서 움직이게 해봤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릎을 좀 위로 들어주면서 네. 같이 하는 건데요. 진짜 똑같아요. 네. 이게 인민군 동작 같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연구 결과에 보니까 보폭이 한 10cm만 넓어져도 수명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그게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실내에서 뭐 이렇게 막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논다는 생각으로 무릎을 높게 높이. 들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자리 걷기 혈관 탱탱 운동법입니다. 이거를 중간중간 좋은데요. 또 아까 시간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루에 한 15분 정도 천천히 빨리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천천히 그냥 뭐 다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행복한 아침 보시면서 여러분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네. 아, 지금 좋습니다. 이 시대에 제일 어울리는 홈트레이닝. 그러네요. 네. 또 관절에도 얼마든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얼마든지 집어넣어요. 개운한데요? 네,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은 팔 뒤쪽으로 꺾기가 어려우시거든요. 네, 이렇게 하니까 높이 올리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였어. 이게 좁은 공간에서 가장 동작을 크게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등산은 무리만 하지 않으신다면 혈관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거고요. 네. 다음 질문도 있죠? 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혈압약을 먹으라고 권유해서 처방받아 왔는데 무서워서 지금 못 먹고 있거든요.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을 먹어야 된다고 주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전 아직 40대인데 약을 평생 달고 살 생각하니 앞이 아득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혈압약을 드시라고는 하는데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걱정된다 이거예요.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O 아니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X. 들었어, 나 그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이건 평생 먹어야 된다고. 약간 살이 많이 찌면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운동 처방을 받았어요. 그랬어? 한 1년 하고 나서 혈압약을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니까 이건 X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다시 드시고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뭔가 그러면. 안 먹어요. 뭐가 맞습니까? 아니,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혈압약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못 끊을 것 같아서 아예 시작도 못 하겠다 이렇게 두려워하시는데요. 일단은 드셔야 합니다. 일단은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끊는 것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고 혈압이 정상화된다면 언제든지 끊으실 수 있죠. 맞아요. 저는 고혈압은 비에 비유를 하고요. 고혈압 약은 우산에 비유를 하거든요. 비는 이미 내리기 시작했고 내 몸이 젖고 있는데 일단 우산을 써야죠. 그리고 비가 그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고 비가 그치기 위해서 내 몸을 적당하게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나이는 매년 들어가고 혈관도 점점 더 노화가 돼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또 이보험 선생님이 해주시는 저런 음식들 맛있게 먹고 혈관 건강 지키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면 일단은 우산을 쓰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보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혈관 질환약을 먹을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혈관 네네. 질환 약을 드실 때 요 식품들은 조금 섭취를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앞에 나와 있어요. 바로 얘네들입니다. 뭐요? 주스, 자, 오렌지. 뭐냐면요. 과일인데. 과일이에요. 어머, 오렌지, 자몽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 오렌지나 자몽 같은 걸 드시는데 이게 그 속에 이제 나린긴이나 나린게닌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칼슘 기량제 계통의 혈압약이나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 같은 경우와 같이 먹게 되면은요. 농도를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농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담을 느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주스 있잖아요, 주스. 주스 역시 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실 때에는 이런 과일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이 약을 드세요 하면 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평생 드시는 건 아니고 내 몸을 그러네요. 잘 관리하고 만든다면 그걸 전제하에 끊고 활기찬 생활을 또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잠깐 우산 쓴 거다. 네, 건강이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잠깐 세 우산 번째 질문 바로 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다른 건 다 괜찮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주 낮은데 문제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보다 낮더라고요. 나쁜 수치가 낮아졌으니까 저 괜찮은 거겠죠? 자, 둘 다 낮아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은데 이게 괜찮은 건지. 괜찮은 거면 O, 아니다 그러면 X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 진짜 둘, 셋, 어렵다. 들어주세요. 아닌 것 같아요. 다 낮으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같아. 네. 나쁜 거가 없으니까
이걸 수도 있고, 네. 나 좋은 게 없으니까 이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좋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콜레스테롤 아니고.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제가 사실 이거. 듣기로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적절하게 같이 균형을 맞춰야 그래. 몸에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부족하면 안 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하면 안 네. 돼요. 그 나쁜 게 줄어들었으면 좀 희망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도 같이 같이 좀 어느 정도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있어야 된다고 돼요. 얘기해요. 아예 놔주면 안 된다고. 네. 정답은요? 이분이요. 혈관 건강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 아, 그래요? 네. 네. 위험한 상황이. 항상 혈액 검사를 하고 나면은 중성지방 또 나쁜 콜레스테롤 위주로 설명을 들으시게 되고요. 네. 또 실제 해설되어 있는 페이지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이 혈관 건강의 위험도가 많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년 내에 심근경색증과 같은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률을 계산하는 표에서도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주 중요하고 높은 배수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의 혈관 건강 수치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왼쪽에 계신 A씨,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가 좀 넘어갔는데 LDL 수치도 정상에 아주 간당간당하죠. 네. B씨는 HDL도 낮고 LDL은 정상보다 확실히 낮아져 있는데 두 분 중에 누가 더 위험할까요? B씨. B씨죠. B씨. 네. 배동성 씨. B씨. 네, 이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얼핏 봐가지고는 네. A씨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에 근접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B씨는 한참 떨어졌으니까 B씨가 훨씬 더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HDL을 잘 보셔야 돼요. HDL 수치는 정상 수치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가용되기 때문에 조금만 낮은 게 유지되더라도 아주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서 사용된 지방질이 간으로 보내지고 대사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나쁜 성분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낮아져 버리면 나쁜 찌꺼기들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혈관 질환이 많아진다는 게 최근의 정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고 그러면 내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더라도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못하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하고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야 되겠는데. 그죠? 그럼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열심히 운동. 이거는 뭐 다 아시는데 운동이죠. 그리고 나서는 뭘 잘 챙겨 드셔야 되겠죠. 네. 이걸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식품인데요. 이 식품은요. 타임지가 선정한 슈퍼푸드에 들어가 있는 식품입니다. 혈중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이 식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슈퍼푸드니까 슈퍼마켓에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잖아. 토마토, 뭐, 우리가 먹는 마늘이라든지. 브로콜리. 양파, 뭐. 양배추. 양배추. 다 나왔네, 이제. 저 토마토 같은데? 토마토. 자. 마. 바로 알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바로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그래요? 근데 아보카도 오일이면 오일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인데 오일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름, 뭐 그럼 무조건 다 혈관에 이거는 쌓이게 하잖아요. 혈관에 나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화장을 예쁘게 하는데 화장도 기름이잖아요. 그 기름을 싹 지워낼 때 뭘 갖고 지워내요? 오히려. 그렇죠. 기름이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나쁜 게 쌓여 있는 혈관을 좋은 기름으로 싹 닦아줘야 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때 좋은 게 과연 뭐냐? 그러면 이제 불포화 지방산들이에요. 근데 아보카도 오일에는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 3, 6, 7, 9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기름들을 싹 닦아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오메가 3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끼어있는 나쁜 그런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우리 혈관에 도움을 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두부 조림할 때 아보카도 오일로 두부를 부쳤잖아요. 네. 이왕이면 이게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니까 집에서 조리하시거나 또는 구이하실 때 식용유 많이 쓰잖아요. 이 아보카도 오일 쓰면 굉장히 좋겠네요. 알고 하신 거네요. 그쵸. 이번 쌤은. 네.
알고 하신 거야.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보카도 오일이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네. 상대적으로 공기 중에서 산패가 좀 덜 되거든요. 산패가 덜 된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는데 네. 원래 그 기름이 그런 특징이 있거나 아니면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아보카도 오일이 산패가 좀 덜 되고 이렇게 튀김 가거나 네. 이제 부침에 좀 쓸 수 있다는 거는 얘가 그만큼 이제 좋은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 너무 반가운 게 제가 아보카도를 원래 좋아해요. 네. 샌드위치 먹거나 이럴 때 그냥 뚝 잘라서 자주 먹기 때문에 너무 반가운 근데 거 맛은 같아요. 없잖아. 저는 아니야, 요즘에 맛있던데요? 저 브런치 같은 거 먹는 사람들 보면요. 아보카도 이렇게 딱 잘라서 먹어요. 나 맛있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사실 건강으로 먹는 거지. 맛으로 먹으면 어떡해. 네네. 근데 뭐 배동성 씨가 지금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건강으로 먹는다. 네. 최고죠. 괜찮아, 먹다 때문이라도 어쨌든 드시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요. 그 사람들이 많이 먹는 38가지 과일 중에 아보카도가 가장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아보카도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칼륨이나 엽산과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무기질 11가지, 그 다음에 16가지의 비타민, 그 다음에 18가지의 아미노산이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 다음에 프로안토시아닌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생리활성부터 다양한 영양소 공급으로 정말 몸을 위해서는 맛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셔도 저희는 좋아하지만 맛있는데 그런 분들도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진짜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는 혈관 질환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 자체가 혈관 파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엽산도 많이 들어있고요. 게다가 이 혈압을 조절해줄 수 있는 칼륨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이게 과일이지만 과당은 낮고 또 지방질, 좋은 지방질이 들어있는 데다가 정말 혈관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과일로 이렇게 통으로 먹었을 때하고 네. 이렇게 아보카도 오일로 먹었을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요, 아보카도 오일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네. 사실 아보카도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아무래도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네. 후숙을 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큼 후숙을 시켜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내쳐뒀다가 나중에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존 기간도 길고 맛은 또 그대로 있고 또 영양은 또 깊다고 하니까 저는 아보카도 오일로 그냥 다양한 요리를 해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아보카도와 아보카도 오일은 그 만드는 과정 중에 아보카도에 있는 영양소들이 농축되는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요. 아보카도 오일과 아보카도 생과의 영양소 중에 오메가9의 함량을 비교해 보면은요.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12배 정도 굉장히 차이 많이 나네. 오메가9이 농축이 됩니다. 결국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압착을 하고 오일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영양소들이 농축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아보카도 오일 저는 몇 번 먹어봤거든요. 네, 저도. 그냥 고소하고 먹을만 하더라고요. 네. 저도 매끈매끈해서 괜찮던데.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보니까 네. 발연점이 뭐 낮아? 높아요. 높아? 270이에요. 그래서 뭐 네, 후라이 그래서 같은 거, 계란 후라이도? 그리고 튀김할 때도 굉장히 튀김할 타지 때도. 않아서 좋고 네. 오히려 들기름, 참기름의 네. 그 낮은 온도 때문에 조금 요리하기가 힘드시다 그러면 네. 이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좀 비싼가요? 아보카도? 아니, 근데 이보은 선생님 요리하실 때 보면 들기름을 육고기에 쓰셨던가? 그리고 참기름을 나물에 쓰셨던가? 저거제가 있잖아요. 네. 육참회들. 그렇게 하셨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럼 어디다가 써요? 요 아보카도 오일은요 다양하게 다 쓰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재료도 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튀기거나 볶거나 굽거나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발연점이 굉장히 높은 오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발연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기름이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거거든요. 네. 이 연기가 나면 일단 기름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나 이제 변하고 있어. 나 산패 진행 중.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그 연기가 음식에 들어가면요. 맛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자, 제가 이제 발연점과 관련된 실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의 발연점 실험을 직접적으로 진행한 경우입니다. 자, 어떻게 했냐? 각각의 기름들을 저렇게 팬에 넣고요. 가열을 하죠. 스트레스를 막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발연점이 낮은 올리브유부터 이제 연기가 막 나기 시작을 해요. 온도가 얼마냐 하면은 뭐 한 200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포도씨유 같은 경우들은 어떠냐? 231도. 자, 그래도 그다음에 높네. 아보카도 오일 발연점이 높은 거로 얘기가 됐죠. 자, 얘는 어떠냐면요. 270도. 네, 그만큼 이제 높은 온도에서 발연점이 나온다는 건 얘가 스트레스에도 강하고 우리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산패 물질들의 생성이 상패를 막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조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악영향을 덜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네.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계란 후라이 2개씩 먹고 나오는데요. 네. 그때마다 꼭 아보카도 오일을 씁니다.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드신다니까 더 신뢰가 갑자기 신뢰도가 확 올라가. 네, 차 박사님 추천해 주셔서 그래서 마트에서 세일할 때 잔뜩 사다 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보카도 오일이 혈관 건강에도 좋지만 체중에도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 아보카도 오일을 섭취하게 하면은 이 허기짐, 그러니까 포만감을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느끼게 해주거든요. 실제로 실험에서도 아보카도 오일을 섭취하고 나서 한 6시간 동안 더욱더 많은 포만감을 느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먹을 게 아니라 좀 똑똑하게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공복에 한 네. 숟가락씩 먹으면 어때요? 공복에 한 숟갈씩 먹어도 문제는 없는데요. 그냥 왜 그렇게 드세요? 맛있는 요리로 해서 맛있는 이걸 기름을 왜 그냥 이렇게 드십니까? 네. 또 아무리 급하면 또 그렇게 드시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식품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네네. 그냥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네. 하다못해 밥이라도 비벼갖고 네. 권하고 싶고요. 자, 일단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예인 씨. 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채소와 함께 먹기. 이런 팁이 샐러드로.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주부님들이 이런 거 정말 눈여겨보신다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보카도 오일과 같은 오일은요, 채소의 영양소 중에서요, 네. 우리가 흡수가 되기 좀 어려운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용성 영양소, 예를 들어서 토마토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 그 다음에 뭐 카로틴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카로틴 성분들, 이게 채소, 녹황색 채소에 있는 좋은 비타민인데 이게 그냥 먹는 것보다는 아보카도 오일과 같이 먹을 때 흡수가 굉장히 잘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루테인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 이것도 지용성 성분이거든요. 요걸 이제 오일과 같이 먹게 되면 그냥 먹는 것보다 5.1배 정도, 그 다음에 알파카로틴은 7.2배, 베타카로틴은 15.3배나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아보카도 오일과 같이 드시는 게 흡수 면에서 매우 좋습니다. 채소와 같이 먹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면 이런 거죠. 15배잖아요. 그럼 내가 당근 하나 먹으면 될 거 15개 먹어야 되는 거야. 느낌 오시죠, 이제 이게. 네. 샐러드와 함께 먹는 게 아주 좋은, 똑똑하게 먹는 비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등급을 확인하고 고르기. 등급이 있구나,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보카도 오일들이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익스트라 버진, 버진, 네. 퓨어, 블렌드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익스트라 버진은 뭐냐? 이렇게 그 냉압착 과정 가열 없이 짜서 만들어요. 근데 이게 한 반 정도만 짰다 익스트라 버진, 요걸 80%까지 짰다 버진, 이런 특징이고요. 이거를 영양 추출을 해서 정제를 싹 했다 그럼 퓨어. 그리고 퓨어가 별로 좀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위에 있는 익스트라 버진이나 버진과 퓨어를 섞어요. 그러면 블렌드. 그래서 등급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다? 익스트라 버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렇군요. 그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섭취할 때 뭐 아무래도 신경 써야 될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드시면은요, 설사와 복통 같은 거 우리가 그런 게 있으니까 적당량 그리고 요리해서 드시는 걸 권하고 싶고요. 하루에 큰 숟가락으로 하나나 2개 수저 정도가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급은 역시 좋은 거, 익스트라 버진이 좋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요거는 어떻게 사면은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상온에다가 보관해요? 상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일이니까? 상온에 하는데요. 상온도 너무 뜨거운 상온은 안 되고요. 약간 낮은 온도,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게 산패가 되잖아요. 그 산패가 말 그대로 산소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안 좋죠. 중요한 건 꼭 밀폐를 하시고요. 만약에 너무 큰 걸 사셨어요. 그러면 반을 덜어서
밀폐돼 있는 곳에 넣고 냉장고 하나 넣어놓고요. 그리고 상온에 반은 두는데 이것도 역시 밀폐는 잘 되는 용기로 옮겨서 소분해서 쓰시는 게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음식을 하려면은 항상 기름 성분이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름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네. 말라온 김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도 바로 아보카도 오일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산패도 잘 안 되고 각종 음식들하고도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이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기름의 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건 세일할 때. 아니 그러면 저 말 나온 김에 네. 그 들기름하고 참기름 제일 많이 쓰잖아요. 네. 이것도 보관법 잠깐만 다시 한번. 들기름, 참기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보통 들기름은 예전에 어머님들이 뚜껑 다 잘 닫아서 검은 비닐봉지에 해서 네. 쌀독에 묻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쌀독을 쓰지 않으시니까 그냥 냉장고 바로 아래 네. 그 문 여는 칸 안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 되도록이면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짠 후에 한 달 안에 빨리 소진시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이제 설명을 네. 드리면 네. 참기름이 조금 산패 강해요. 들기름은 산패 너무 약해. 그쵸. 그래서 좀 들기름은 여자, 참기름은 남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약한 여자를 누가 보호해줘야 돼요? 참기름이 보호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대1로 섞어서 두면은 들기름이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차윤환 박사님은 9대1인데요. 요리하는 입장에서는 8대2로 섞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건 몰랐네요. 팔은 참기름이고요. 들기름이 2. 알려주셔야 돼요. 저는 이보은 선생님 걸로 할래요. 네. 9대1이 밀렸어요. 왜냐면 우리 머리가 2대8 아니겠습니까? 2대8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한 가지씩만. 예. 네, 아침마다 혈압도 네. 많이 올라가고 가장 혈관의 데미지가 강한 시기가 바로 이른 아침인데요. 네. 환절기에 아침마다 혈압 좀 재보시고 운동도 조금 차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너무 흰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거 정제된 것들은 피해 주시고 뭐 아까 매실청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운동도 꾸준히죠. 갑자기 너무 무리해서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듯이 먹는 것도 네. 이거 좋다고 해서 그거 갑자기 드시면 안 되고 달라요. 그걸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네. 예.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또 잔소리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혈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까 기상도 이렇게 보니까 남부지방은 비가 오는 것 같던데 그 외에 서울 지역은 오늘 맑은 하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가을 하늘이 다시 보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아마 이번 주말에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